뉴스쇼 기획특집 부모임당. 참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운 세상,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의 부모님을 만나서 자녀 교육 철학을 들어보는 특집인데요. 오늘은 공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별명이 공부의 신인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력은 중졸입니다. 난독증으로 한글 공부 시작한 게 40세가 되고 나서고요. 45세부터는 중학교 과정을 독학하기 시작했는데 막노동을 해가며 공부하느라 수능 수준까지 이르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돌아보니 아이 2명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 2명의 공부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고 그 아들 2명을 모두 서울대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여러 교육 강연에 초청받으면서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오늘 부모임당 희주, 동주 두 아이의 아버지 노태건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순탄한 삶을 살면서 뭐 적당히 사교육 도움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부모님. 그래서 이제 소위 명문대까지 합격시킨 부모님은 한 해도 수천 명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면은 저희가 그 초대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삶이 순탄하지가 않으세요. 네. 특별하셨어요.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우여곡절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난독증을 앓으셨다고요? 네. 또 어떤 겁니까? 글자를 이제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음. 쉽게 말해서 글자가 그림으로 보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홍자이죠. 홍. 예. 홍자가 히읗자가 2개 아래로 보이는 거죠. 홍자는 호 밑에 이응 예, 받침인데 히읗자가 2개 그게 히읗으로 보인다고요? 그래 보이는 거죠. 어, 못 읽죠. 그러면 어지럽겠네요. 글을 어지럽죠. 읽는 것이. 네. 그래서 겨우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학업을 그만두셨어요. 네. 그때는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패배의식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는 차라리 학교보다는 노가다가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회로 나왔었죠. 이번 생은 망했다. 예.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빨리 돈을 버는 게 낫겠다. 뭐 돈을 버는 것보다는 글자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글자 속에서. 네. 글자 속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중졸의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 막노동밖에 없었을 네. 테니까 그 일을 택하셨겠죠. 예. 그런데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아내분과의 만남이었다고요? 네. 그래 아내가 결혼해서 하는 말이 네.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꿈.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뭐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네. 이야기 속에서 암행어사라는 그런 모두 다 그런 가지는 꿈이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글자를 보는 순간에 글자를 모르니까 그 꿈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음악에서 그 도돌이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부분을 되돌아가서 다시 반복하는 부분. 그렇죠. 그때가 나이가 43살이었는데 8살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40세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43세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8살로 돌아가면 꿈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을 아내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을 하면서 그러면 네.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주경야독? 그런 공부가 아니고 한글을 배우는 거죠. 공부를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한글을 다 떼고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신 게 45세 정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글을 배우는데 5년 걸렸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5년 걸리니까 나이가 48이 되었었어요. 와. 네. 48에 그러면 이제 한글은 뗐고. 네. 그러면 난독증이 해결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린 게 수월치는 않으셨던 거예요? 수월치는 않죠. 그래서 한글이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11,172자입니다. 예.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이제 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게 보이면 이 글자구나. 네. 세상에. 네. 그 5년 걸리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뭐 중학교 공부든 고등학교 공부든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신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찾아본 거죠. 그 찾은 방법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시작한 거죠. 교과서로. 공부라는 것은 처음부터 뭐 인강을 듣든
뭐 배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면 저도 좀 아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스스로 독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 배웠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예. 상식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2년 만에 제가 수능 모의고사를 7번 연속으로 12과목 만점 받았습니다. 2년 만에 했습니다. 아, 그게 2년 만이에요? 예. 한글 배우는데 5년. 아, 2년 내. 공부에 눈을 떴다 하는 게 7년 걸렸다 예. 이렇게 책에 써 있길래 예. 저는 이제 수능 공부 시작한 지 7년을 말씀하신 줄 예. 알았더니 예. 총 한글 공부부터 시작해서 7년이에요. 네. 세상에. 공부에 눈을 떴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예. 어떤 문제든 보면 풀 수 있을 경지에 네. 이르르셨다고. 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이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줄 알았어요. 예. 몇천 명이 거기서 뛰어놀았거든요. 그럼요. 어느 날 40대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 어떻게 저기서 제가 그때 뛰어놀았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공부가 그런 느낌이 하면서 이 공부가 이렇게 눈 안에 한눈에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부가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이 어른 돼서 보면 다 보이듯이 예. 그렇게 판이 읽히셨어요. 네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를 봤더니 7회 연속 예. 만점?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다 일을 하면서 이루어진 네.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제 이제 공부방이라는 것은 예. 공사장에 오고 가는 길거리, 공사장도 쉬는 시간에 예. 이제 원래 막노동은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 오는 날은 아주 그때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이제 하나는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무셨어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만 잤었습니다. 세상에. 네. 아니 근데 그게 학교를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할 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네.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제 공부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더라면 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어떻게든 그 시간을 쪼개야 되고 예. 근데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막노동의 장점. 뭔가요? 삽질하면서도 머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아까 이게 네. 막노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머리를 막 써서 많이 네. 써서 하는 다른 사무직보다는 훨씬 좋죠. 머리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할 수 네. 있다. 네. 아. 사무실에서 책 보면 아마 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계속 쓰고 뭐 머리로 뭐 타자도 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어려운 일이죠. 아, 일을 하면서도 계속 머리로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예. 그러셨단 말씀. 문제집을 한번 풀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제가 구상을 하는 거죠. 문제집은 한번 풀면 몇 번씩이나 푸셨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공부를 못했을 때는 네. 100번을 봐도 사실은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공부라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차곡차곡 한 단계 밟고 가다 보니까 독학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지는 공부를 한 거죠. 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 자신감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꿈이 그 무렵쯤에 수능 모의고사 7번 만점 받았을 즈음의 꿈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춘천에 살 때인데 예. 제 팬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제 미국 쪽에서 재미교포들이 저 노가다하는 저 젊은이를 그때 50대가 좀 안 돼가지고 젊은이를 네. 미국에 한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때도 춘천에서 소문이 났군요. 많이 났었죠. 어마어마하게 저는 그때 예. 인기 좋았죠. 예.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하버드 법대 쪽으로 저를 이제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말하자면 변호사. 네, 국제 변호사 쪽으로.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자기가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그 괴로움, 고통을 남들한테 좀 뭔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제가 러브콜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제 변호사라는 꿈이 이제는 사실은 눈앞까지 온 거잖아요. 네. 수능 만점 7번이니까. 네. 그런데 그 즈음에 뒤를 돌아보니 네.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아이들이 그 당시 어떤 상태인 모습이 보인 겁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는 있었겠지만은 그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제게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예. 우리 아빠는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요 글이 날라온 거죠. 충격받았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공사장에 일을 하면서 원래 이제 공사장에 다니는 사람은 일정하게 이렇게 일터가 없습니다.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제가 자주 못 왔습니다. 예.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갈아입으러.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 별명이 계절 아빠. 계절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러니까 계절 아빠를 불러야죠. 애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계절마다 집에 가는 데다가 평소에도 계속 공부하느냐고 뭐 시간이 있어도 집에 못 가셨겠네요. 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머니도 그러니까 아내분께서도 같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또 뭐 생활비 버느라 일하시고 네.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식당 일하시고 네. 그동안 아이들은 사실 좀 방치가 돼 있어요. 방치죠. 네. 어떤 상태로 방치가 돼 있던가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학교에서 이래 성적표를 받아오면 뭐 잘함. 예. 또 중학교 가서도 반에서 1등을 하니까 저는 잘하는 줄 알고 너무 뿌듯해서 모든 걸 믿었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성적표도 갖고. 반에서 1등을 해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하는 성적표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러면 잘했네요. 예, 잘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거죠. 참 자랑스럽고. 그렇죠.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람들한테 저는 자랑했어요. 저는 막노동 하지만 내 애는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 했다고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성적표를 유지를 해버렸으니까 알고 보니까 전교 5등이 아니라 전교 380등 넘게 간 거죠. 이제 거의 바닥에 있은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서 네.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네. 성적표는 싹 위조하고 네. 이거를 알게 되셨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거는 뭐 좀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은 좀 정신을 사실 못 차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마당에 국제 변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 자식을 살려야 한다. 예. 내가 평생 막노동꾼, 내 까막눈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버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내는 자식은 자기가 가르친다고 미국을 떠나라는 거죠. 당신은 이제 꿈이 눈앞에까지 왔으니 떠나시오. 예. 내가 식당 일하면서 가르치겠다. 예. 근데 안 떠나셨어요. 갈 수가 없죠.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자식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큰 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도 이제는 그 당시에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좀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럼 아버지는 하버드 법대 가세요. 제가 노가다 하겠습니다. 이라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식이 노가다 해가지고 아버지 유학비 되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저는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자식을 설득한 거죠. 아니다. 나는 아버지로 나는 남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학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뭐 발벗고 나서신 거예요.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킨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만 했을 뿐이지 제가 가르치는 그런 기법은 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모르죠. 그렇죠. 본인 공부만 하신 거니까. 어떻게 일단은 게임 중독에서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게 제우선 과제였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뭐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애가 일단은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빠져 있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컴퓨터 앞으로 지나가서 모든 일상이 게임 모드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왜 게임 중독 빠진 아이들 보면은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다던데 그 정도 수준? 예. 그래가지고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보통 20시간은 기본이죠. 기본 20시간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죽고 집 밖에 나가면 살겠다는 이런 생각만 저는 가졌어요. 아. 겁나죠.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집 밖으로 일단은 네. 아이들을 빼내야겠다. 네. 뭘 시키셨어요? 그리고 집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춘천 서면에 가면 예. 신숙염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아 예예. 예. 그래 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부탁했습니다. 네. 저 우리 집에 가면 애가 두 놈이 있는데 아. 기사님 저 애 두 놈을 태워 가지고 춘천 서면에 좀 와 주세요 한 거죠. 예예. 그래서 기사님이 그 두 놈을 태우고 온 거예요. 신숙염 동상 앞에 온 거죠. 예.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유일하게 배운 거는 별로 없고 역사를 좀 배운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이제 신숙염 이 장군이 그 공산 전투에서 이제 견훤한테 포위가 된 거예요. 이제 왕건이 죽을 이제 운명이 처한 거예요. 예예. 그래서 신숙염이 이제 이 부하가 왕건 보고 전하 옷을 바꿔 입으세요. 빨리 피하십니다.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니까 왕건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억지로 옷을 빼앗았어요. 입으면서 하는 말이 전하 제가 죽는다면 충신이라도 되겠지만 전하가 전사하시면 고려가 망합니다 하면서 밀어내면서 모든 화살을 수천 발 화살 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탁월한 느낌이에요. 그 전투의 한 곳이 팔공산이라 한다. 대구에 가면 있다. 1193m. 가보겠다는 거예요. 아 가보겠다. 그러니까 아빠 가는데 얼마 걸리지 못해. 네. 그때는 고속버스가 없었단다. 그냥 원주로 제천으로 예. 안동으로 약 300km 걸어가면 된단다. 아 걸어가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아니 걸어가면 게임 못 하잖아요 그동안.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게임을 안 하고 바깥으로 이 아이들을 좀 활동하게 해야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걸어가자.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오케이를 했나 보네요. 그 걸어가면서 역사 이야기 많이 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오랫동안 단절됐던 대화도 시작이 됐을 거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예. 아버지 이야기를 듣더만은요.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버지 최고. 그때 뿌듯했습니다. 그 길바닥에서 하마터면 애한테 큰절을 할 뻔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소리가 너무나 가슴에 닿아서. 집도 절도 없잖아요. 병음이 부족해서 학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자식은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 아버님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쁜 그 여행 어떻게 보면 발로 걷는 여행을 킹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삶이 바뀐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때부터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꾸신 거예요? 공부는 안 할라죠. 공부는 그때는 저도 생각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한 8,000km를. 학교는 그냥 그만뒀어요, 아예? 중학교까지는 나왔죠. 역시 중졸. 예, 그래 이제. 근데 제도권 고등학교로 왜 보내진 않으셨어요? 안 가려는 걸 할 수 없었죠. 이제. 자기는 중학교만 하면 자기 충분하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미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학교도 안 간다. 뭐 거의 솔직히 말하면 요새 말로 이제 문제아였네요. 예,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거죠. 이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양보를 했습니다. 혹시나 중학교도 안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제. 중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오케이. 이제 그래서 제가 중졸 3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2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일단 아이들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구해내야 되니까 완전히 구해냈죠. 그 2년간은 같이 손잡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서 신뢰를 키우신 거고 일단 아버지와 아들.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그러네요. 꼭 게임도 안 하고 다른 데로 또 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시키신 거네요.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중독에서부터 벗어났습니까? 거의 이제 벗어났죠. 벗어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애가 자기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이제 경비는
막노동을 하면서 경비를 충당했었습니다. 아, 아이들하고 같이 막노동 예. 하셨어요? 예. 애들도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은 이제 막노동 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달랬죠. 그래도 아버지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도 막노동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걸 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공부한 그 책을 저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했죠. 예. 이게 조금씩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예. 근데 결심은 했어도 예. 지금 학교를 다니는 처지도 아니고 예. 뭐 학원을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나 막막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예. 저보고 이제 미국 가라 하지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었죠. 안 된다. 제가 가르쳐야 된다. 근데 가르칠 수 있을까는 저는 확신감을 이제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전폭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미 이제 제 집안에서는 아버지부터는 제가 파문당했습니다. 너가 그래 하니까 자식이 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나고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제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예. 죽기 살기로 애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홈스쿨링이 시작된 네. 거네요. 노태권표, 아버지표 홈스쿨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금부터의 이제 이야기는 말하자면은 티칭, 즉 교육의 팁이 될 수도 있고 또 배우는 입장에선 공부 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은 공부했나요? 제가 목표를 하나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는 자식이 제 방향, 제 방법, 제 경험 축적 그리고 속도를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인간만큼 느리고 더디게 성장하는 동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저는 기다리는 거죠. 저는 43살에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불과 수능은 2년 만에 공부를 제가 해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식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닥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애들에게 기다려준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게임 하듯이 뭐 수학 문제와 게임을 한 세트로 묶어서 하셨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랬거든요. 120분을 시간을 정했습니다. 예. 수학하고 게임하고 120분을 정한 거죠. 그래서 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수학 문제를 세 문제를 만약에 60분 만에 푼다면 게임 시간은 60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문제를 주었습니다. 세 문제를 주니까 119분 걸렸어요. 푸는데. 그럼 1분밖에 게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20분 안에 수학하고 게임을 할 수 있다. 수학을 문제를 빨리 풀면 게임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거고 수학 문제를 오래 걸려서 풀면 게임 시간은 줄어드는 거고. 그 처음에 했더니 119분 만에 풀었어요. 이제 1분 남았잖아요. 그런데 1분에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자판기에서 노는 그 경쾌한 손놀림이 환상적인 거예요. 제가 옆에 보고 있는 정확하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차라리 피아노를 가르칠까 싶었어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초집중.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문제를 더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더 자신 있다 이겠죠. 나는 1분 동안 해보니까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번에는 세 문제를 주면서 한 3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를 했죠. 그런데 웬걸요? 이거 10분 만에 풀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미 공부에 대한 약간의 이제 맛을 알은 거예요. 10분 만에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110분 남았잖아요. 처음에는 자판기 치는데 또 환상적인데 아니에요. 점점 이 손들림이 둔탁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1분 할 때보다 짜릿한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60분 정도 하더만은 제 눈치를 싹 봐요. 아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눈치 있잖아요. 아니지. 게임도 공부다. 저는 게임도 정식 과목으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게임을 그냥 확 끊어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도 정식 과목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주면서 수학하고 이렇게 딱 며칠 시켜줬잖아요. 아버님이 홈스쿨링에서 게임은 정식 과목이었어요? 네, 줬죠. 와. 그러니까 얘가 110분 게임 하니까 예. 그렇게 게임이 재미가 그때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면 이렇게 게임이 재미없으면 처음이래. 내가 공부를 돌아가더라고. 그 얘기는 이제 수학 문제 풀면서 성취감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그렇지, 그 성취감. 재미를 아이들이 알죠. 알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게 재미를 주는 작업까지는 하셨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또 이끄셨습니까? 근데 공부라는 거는 호기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애를 좀 가르쳤습니다. 이제 가서 시중에 가서 문제집을 사오는데 답지는 그 서점에 딱 두고 옵니다. 답지를 아예 가져오지도 않지는 않았습니다. 서점 사장님한테 놓고 와요? 네, 놓고 와요. 버리고 오는 거죠. 버리고 와요. 예.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33 이렇게 문제풀이법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 문제를 풀게 해요. 이렇게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수능은 100분에 3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도 이렇게 풀어주지도 안 하고 답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애들 입장이 그렇잖아요. 아니 문제를 풀었는데 뭐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그래 이제 애가 답지 보여드려도 안 보여주고 풀지도 않아요. 다음날 또다시 풀으래요. 똑같은 문제를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서 똑같은 문제 푸는데 거기는 그 책이 세 권을 사오야 되는 거예요. 세 권요. 세 권을. 자기가 이렇게 이미 풀이를 풀었으니까. 또 줘요. 그러면 또 안 해줘요. 또 풀이를 안 주고 또 채점 안 해요. 안 해주죠. 3일째 이제 또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 번 다 풀었지. 이제 그래갖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4일째 되는 날 이제 풀어보는 거죠. 애가 미쳐버린 거죠. 이건 완전히 호기심이 완전히 겨뤄봐서. 4번째 되는 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채점해 주죠. 그럼 애가 이래야 자꾸 쌓이다 보면 만약 답이 있잖아요. 수학 같으면 중간식 답이 만약에 88 같으면 첫날도 88, 두 번째는 또 88, 세 번째는 또 88 같으면 그런 다음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건데. 다음에 처음에 88, 두 번째는 85가 나오고 3일째 88이 나왔다면 다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아는 유형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해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 폭이 좁아지는 거죠. 또 첫째는 공부가 호기심 때문에 애가 하는 말이 밤에 잠이 안 온대.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게 설레는 마음 있잖아. 내가 설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하니까 애가 공부에 호기심도 있고 공부는 이렇게 내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궁금해야죠, 아버님. 궁금해야죠. 자기가 궁금해야죠. 그래가지고 제 몰래 그 책을 뒤집어 보고 한다고. 그런데 제가 뭐 바보입니까? 절대 책이 안 나오는 문제를 주는데 못 찾죠. 333 법칙, 그다음에 수학과 게임을 한 세트로 묶는 또 그 법칙, 또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제 또 하나는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서 글자 수로 이렇게 환산한다면 몇 자를 보고 수능 시험장 갈까요? 뭐 어마무지하게 보겠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요. 사서상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45만 자를 보고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 고1부터 고2, 고3까지는 약 3천만 자를 보고 들어가요. 무지무지 많죠. 엄청나네요. 우리 아이들 엄청나게 보네요. 엄청나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별 성산이 없다 보고 저는 이렇게 해야죠. 저 법칙은 덜 사고 잘 골라 오래 읽어라 이거예요. 덜 사고 잘 골라서 오래 읽어라. 뭘요? 책을. 책은 거의 책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문제집, 참고서, 문제집 이런 거. 그래가지고 덜 살아 이죠. 그걸 오래 보기 위해서는
잘 골라야 된다 이거죠. 잘 골라서 그 한 권을 그렇죠. 팔아. 뒤에 파는 거 딱 팔아. 파는 거죠. 몇 번까지 봅니까? 많이 보면? 저는 예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했거든요. 예. 저는 사탕 과목을 한 7가지 했는데 예. 저는 첫 페이지부터 맨 끝까지 다 외웠습니다. 외워지더라고요. 몇 번쯤 보면 외워져요? 한 30번 보면 다 외워야지.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노하우 생기니까. 똑같은 문제집을 30번 예. 봐요. 외워버려요, 그냥. 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문제집을 한 뭐 시중에 있는 거 싹 다 풀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수능 시험이랑 같은 문제 절대 나오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수능 시험장에 시중에 나는 참고서 다 보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그거 다 봐봤자 거기서 수능 안 나오는 거 나오니까요. 아니고.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이런 가둬놓고 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아들이 결국 다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이게 지금 공부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간 건가요? 그럼? 큰애는 1년 6개월 만에 갔었습니다. 1년 6개월이요? 6개월, 예. 몇 학번으로 들어갔죠? 11학번이죠. 2011학번으로. 예. 그럼 둘째는요? 공부 시작한 지? 둘째는 학교를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학교를 영화 감독한다고 학교 갔다가 다시 아파서 쉬었다가 이렇게. 예. 작은 애는 한 4, 5년 걸렸죠. 서울대 합격까지 4, 5년. 예. 그 전에 다른 학교 먼저 입학한 것까지 치면은 4, 5년 걸렸죠. 예. 4, 5년 만에. 예.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아버님도 그렇고 그 두 아들도 그렇고 아유 그 집은 그냥 타고난 거네요. 아니 공부 천재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올 법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좋았겠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는 약 400만 년입니다. 예. 그런데 문자가 발명된 데는 약 5천 년밖에 되지 않은데요. 예. 이 DNA에 문자와 관련된 유전자가 이렇게 심어지려면요. 코드가 심어지려면 5천 년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문자가 발명됐으면 공부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DNA의 유전자 코드가 공부에 관련 유전자 코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노력해야죠. 타고난 천재, 타고난에서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게 없죠. 인간 DNA에 없다고요? 없죠. 그래서 아니 공부 천재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난 공부를 타고났어, 공부 잘해 이런 건 아니세요? 그랬으면 예전에 잘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 문제를 떠난단 말씀. 네. 그것도 아주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머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부 잘하는 그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 자식 교육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그럼 핵심 키워드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집중이라 생각합니다. 집중.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수학 문제도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제 풀었죠. 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집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공사장에서 집을 오는데 아내가 매일 마중을 나왔었어요. 저를. 그냥 집 지나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주고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을 많이 이렇게 해주었죠. 네. 그래서 저 생각할 때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처갓집은 멀어야 좋고 학교는 집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 그래서 많이 걸어 다녀야 그죠.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요즘은 길거리 가면 막 휴대폰 보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저는 똑같이 책을 보면서 길거리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 몸도 막 운동을 해야 두뇌에 산소도 들어가고 그래서 더 공부 잘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집중하면 힘들지도 않고 그 순간만큼은 잡생각이 다 빠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일을 딱 맞춰놓으면 해가 그뭇그뭇 넘어갈래요. 손전등을 하나 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어떤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되었어요. 12시간 동안 내 집중했다는 이야기죠. 손전등 들고요? 조그만 거 들고 불 켜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본 내용은 잘 잊어버리지도 않죠? 안 잊어버리죠. 절대로. 근데 이렇게 막 뭐 놀면서 이렇게 본 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결국 집중을 따라오지 못한다. 근데 그 집중이라는 건 야 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자발적으로 할 때 생기는 게 집중이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빨리 이제 공사 끝나면 빨리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님은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셨으니까 그렇고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좀 집중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저는 식으로 애들 보고 하랴? 많이 걷게 하는 거죠. 많이 걷게 만들고 굉장히 저 이런 애들도 많이 걸었습니다. 제가 걷게 하고 그 다리 밑에 가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 문제를 붙여놓고 제가 애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자연 속에서 생각하고 집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거고 또 어떤 집중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내가 뭐가 돼야겠다. 이 공부를 통해 뭘 이뤄야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는 조금 공부할 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어찌 보면 그 고통인데 그 목표는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공부하고 목표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지 않습니까? 좀 예. 공부해가지고 국제 변호사 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자식한테 예. 네 공부하니까 네 변호사 돼야 돼, 판검사 돼야 돼, 의사 돼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어디를 갔다 해서 꼭 의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목표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고통도 참는다 이런 느낌. 예, 그러면서는 그럼 안 된다. 예. 그냥 수학은 수학 그 자체로서 예. 즐거워야 하고 예. 영어는 물론 영어 영어 그 자체처럼? 자체로서 즐거워요. 네, 공부의 목표가 그냥 공부 그 자체여야 돼요. 네, 그렇지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님은 요즘도 공부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그거는 제가 취미가 아니고 네. 그 하나의 일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부모 발굴 프로젝트 부모 임당 자녀 교육의 철학을 엿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른바 막노동을 하시다가 자신의 공부, 독학을 넘어서 아이들까지 홈스쿨링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신 아버지 노태권 씨의 자녀 교육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국에 특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오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